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x는 2x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x가 1일 때 y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1,2의 정을 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x가 단순히 딱 1의 값이 아닌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x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1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이때 x는 1에 가까이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fx의 값은 2에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x가 1로 점점 가까이 갈 때 이 fx의 y값도 점점 2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서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때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한없이 가까이 갈 뿐이지 절대 x는 1이 아니라는 이 의미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fx 같은 경우에도 fx가 2인 값에 대응되는 값은 오로지 x가 1일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가 1이어야만 fx가 딱 2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꼭 1이 아니기 때문에 fx도 2의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러한 값을 갖게 되겠죠. 이때 2를 x는 1에서 fx의 극한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의 순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값이 1보다 더 작은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리미트 x는 1보다 작은 곳에서 라는 의미에서 1-라고 쓰고 f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아까 보셨다시피 2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2라고 쓸 수 있겠죠. 이 값이 1로 점점 가까이 갈 때 2라는 값이 정확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때 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점인 이 2라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는 1-로 갈 때 fx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 fx가 1에서의 극한값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2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보다 작은 x에서 1로 점점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이 값을 x는 1에서의 좌극한 값이라고 쓸 수 있고, 또 한편 x는 1보다 큰 곳에서, 이번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는 걸 의미하겠죠. 큰 곳에서 온다는 뜻에서 1 플러스로 쓰게 되고, fx는 똑같이 2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fx의 극한값은 1보다 큰 곳에서 올 때에도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른쪽에서 온다고 해서 우극한값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미트 x는 1-fx와 그러니까 좌극한 값과 리미트 x는 1 플러스 fx 그러니까 우극한 값이 같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이게 2라는 값으로 같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값으로 똑같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정의될 때 우리는 이때 이것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fx는 2x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빵꾸 뚫린 구멍 없이 늘 함수가 연속이므로 언제나 그냥 이 1값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 같은 경우에도 fx는 2x니까 리미트를 하고 할 거 없이 그냥 f1은 2 이런 식으로 구하면 극한값과 똑같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속성을 다룰 때 조금 더 연속에 대해서, 다항함수와 연속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다음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들의 극한값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fx는 x분의 1인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x가 무한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y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 x축에 달랑말랑 하면서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x가 끊임없이 커질 때 fx의 값은 0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fx는 x세제곱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무한대로 점점 간다고 생각하면 무한대는 이쪽이니까 이렇게 점점 함수값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함수값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 아닌데요. 이 극한값이라는 게 하나의 값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무한대라는 것은 상태이지 값이 아닙니다. 이 무한대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상태 또는 정의할 수 없이 큰 거, 정의할 수 없이 엄청 큰 거, 그 정도로 이제 커다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정의된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산한다. 극한값이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리미트라는 이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fx와 gx라는 함수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는 모두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진다고 해볼게요.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진다. 이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 값도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극한값이 다 따로따로 각각 존재할 때 그렇게 가정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운데 있는 기호가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아까 다항함수 fx는 2x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1의 값을 대입하면 바로 2 곱하기 1이 되어서 이 값이 2가 되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함수를 만약에 1을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x-1의 자리에 x에 1이 들어가면 분모가 0분의 어쩌고가 되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면 이 식을 정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인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1, x 플러스 1이 곱해진 꼴이 되고요. 이때 x-1을 이렇게 약분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x에다 했던 것처럼 여기 x에다 그냥 1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이 값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자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극한의 0분의 0꼴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같이 그냥 바로 극한값이 나오는 이러한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너무 쉽겠죠. 사실 fx에다가 1을 대입해라, x는 1을 대입해라, 이런 문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로서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서 어렵게 출제할 수 있겠죠. 이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이제 부정형,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극한의 부정형은 0분의 0꼴,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존재합니다. 아까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a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분자나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 유리화를 해준 뒤 약분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값이 무한대로 하고 무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무한대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상태,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 어떤 숫자보다 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 때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뒤에 있는 이 상수항과 차수가 낮은 항들을 없애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뭐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 이거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 x제곱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제곱이 되고 x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논리로 이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식이나 되는 이렇게 큰 x값을 무시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을 비교하면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한대 제곱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1과 1의 제곱을 비교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1과 1의 제곱은 뭐 차이 없이 똑같이 1이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뭐 10과 10의 제곱을 비교해봅시다. 그러면 10은 10이고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10의 제곱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100, 그리고 뭐 10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거는 100이고 이건 만이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만약에 뭐 10억, 그리고 10억의 제곱 하면은 얘는 10의 9승이고 얘는 10의 18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의 9승보다 10의 18승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값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쫑쫑쫑쫑쫑쫑쫑 가고 무한대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억과 10억 제곱의 차이도 엄청나게 큰데 이 무한대와 무한대 제곱의 차이는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무한대 앞에 1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무한대 제곱 앞에 무한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무한대랑 1이랑 있어요. 그러면은 무한대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건 무한대예요. 1을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무한대 제곱 더하기 무한대가 있으면 이 무한대에 비교해서 1이 작은 만큼 무한대 제곱에 비해서도 무한대가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대도 무시할 수 있고 무한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대 제곱이 가장 큰 항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 그냥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분의 3x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분자 분모에 둘 다 x제곱이 있으니까 약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앤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 1대 3이 지금 결과값이 됐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b, 나머지는 무시, 이런 식으로 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풀이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뭐 0분의 0꼴 같은 걸로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루트가 있는 그런 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a x 더하기 b 뭐 마이너스 뭐 루트 c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식을 이제 유리화를 해서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b 플러스 c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곱하고 여기에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위의 식을 유리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x로 보내보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정의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풀어주시면 됩니다.